네, 오늘 이제 살펴볼 이야기는 1월에 지금 미국의 옵션 만기 때, 1월 미국의 옵션 만기 때 글로벌 금융, 미국 시장에서 시작된 하방 충격이 지금 글로벌 금융 시장에 전체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이 하방 충격 지금 현재 수준은 분명한 과매도권에 와 있어요. 너무 많이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보는 지표들이 말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2020년 03월 초서부터 공개방송과 여러 매체를 통해서 특히 저희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게 되면 가운데에 자동 플레이되는 영상이 바로 2020년 3월 13일 날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고 그 영상에 얘가 이제 나오게 돼요. 글로벌 옵션 지수가 나오게 되게 돼요. 글로벌 옵션 지수는 하방 변동성이 커지게 되게 되면 파란 선을 향해서 다가가게 되고, 상방 변동성이 강화되게 되면 빨간색 선을 향해서 다가가게 돼요. 물론 이 옵션 지수를 누구나 다 조회할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이 여기다가 분석하는 이 선들과 분석하는 내용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만의 지재권에 해당된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다가 무단으로 쓰게 되면 레퍼런스가 오직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만 쓰는 방식을 저희와 협의 없이 가져다 쓴 거가 되기 때문에 지재권 위반이 되게 된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둑질을 하면 안 되죠. 자, 다시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옵션 지수가 1번으로 명기했었던 기간이 2020년 3월이에요.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까지 격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락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2020년 3월서부터 주요한 경제 및 금융지표의 분석을 통해서 3월 20일 미국의 옵션 만기가 끝나게 되게 되면 코스피를 포함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반등 국면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공유해왔고, 또 3월 20일 이후에는 다시 경제지표의 분석을 통해서 경제대공황 다들 난리인데, 지금은 경제대공황이 발생되는 시기가 아닌 글로벌 금융시장에 봄의 장세 조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사계절 분석을 통해서 저희 영상 자료에도 있죠. 이 사계절이라는 내용을 적게 되면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또한 여기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왜 같은 기간에 폭락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2020년 3월에 설명을 하게 됐고, 검색어에다가 메커니즘이라고 저희 채널에 적으시게 되면 해당 영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본 내용으로 돌아오게 되면 중요한 것은, 지우고선 다시 이제 좀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2020년 3월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행되게 되면서 글로벌 실물 경제가 완전히 멈춰서는 현상이 발생되게 됐어요. 정상적인 금융 활동도 멈춰서게 됐고, 그에 따라서 이와 같이 폭락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물론 이전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조건이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고 있던 조건이었어요. 즉, 코로나19가 발생이 되지 않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선물 매도 포지션, 공매도가 진행이 되는 시기였는데,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행되게 되면서 옵션 지수가 과도하게 파란 선을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미국은 2020년 3월서부터 적극적인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보다 더 많은 미달러 유동성을 단기에 투입하게 돼요. 왜? 주식시장 잘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되기 위해서는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돼야 돼요. 근데 이 시기에 침체되어져 있었고, 미혼전 파월 의장은 지금 와서 고물간에 날리니 비판이 많지만 매우 단기간에 급속도의 미달러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매우 단기에, 미국 역사상 한 번도 발생되지 않았었던 매우 단기에 실물 경제의 개선세,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을 종결하는 매우 역사에 기록돼야 되는 그러한 대단한 업적을 만들게 되게 됐죠. 옵션 지수는 2020년 3월 이후에 2020년 3분기서부터 미 달러의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에 종결된 2020년 3분기서부터 단 한 번도 글로벌 옵션 지수에서 파란색을 넘어서는 과도한 하방 변동성이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왜냐? 실물 경제의 방향성이 상방이에요. 이 상방의 방향성 속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1개월과 3개월 단위로 이 방향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변동성을 만들게 돼요. 파생시장의 만기죠.
그에 따라서 상방 변동성 속에서 이와 같은 변동성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오버슈팅을 만들기도 하고 언더슈팅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못 미치기도 하고 이러한 변동성을 만들게 되게 되지만 시간이 적분으로 누적되게 되면 결국은 상방의 변동성,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즉 상방 방향성 속에서 무리하게 하방 변동성을 만들 수도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돈을 들여서 하방 변동성을 만들고 무리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뉴스에도 찌라시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공포 심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다 돈이 들어가게 돼요. 상방의 변동성 속에서 무리하게 투입되는 돈을 늘리게 되게 되면 결국은 마진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또한 마진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은 상방 방향성 속에서 무리한 하방 변동성을 만들게 되게 된다면 한국과의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 조직들이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왔었고, 예를 들게 되면 영원히 해가지지 않는 국가라는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을 무너뜨렸고, 1990년대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아시아의 외환위기라는 것을 만들었죠. 대우 때문에 대한민국의 외환위기가 찾아오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바보여왔고 태국에다가 무리하게 돈을 빌려줘왔고 외환위기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의 한머니에 이 농락을 통해서 외환위기가 공통적으로 발생이 되게 됐어요. 이들은 거대 자금을 운영하면서 직접 돈을 들여서 변동성을 만들지만 이 복수의 조직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경합 과정을 벌이게 되게 돼요. 특히 파생시장에서는 현물시장보다 더 많은 돈을 단기에 벌어들일 수 있게 되고,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내가 파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포지션이 전문용어로 뽕 빨려야 돼요. 다 깡통을 쳐야지 되게 돼요. 네가 깡통 쳐야지 내가 돈 번다. 그런 시장이 파생시장이에요. 그래서 상방의 방향성 속에서 무리한 하방 변동성을 무리하게 돈을 들여서 만들게 되게 되면 마진도 줄어들 뿐더러 다른 한머니로부터 내 포지션이 공격당해서 강제 청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 지수가 실물 경제의 개선세가 강화되는 조건이 갖춰진 2020년 3분기서부터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결된 그 상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옵션 지수가 파란색 선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현상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그간의 저희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공유해 왔었죠. 지구선 보게 되면 1월 21일 미국의 옵션 만기 때 하방 변동성이 격화되게 되면서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이 계속 이제 공포감에 휩싸여져 있지만 앞서서 본 것과 같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1월 21일 날 상방 변동성 지표가 침체됐는데 하방 변동성 지표도 같이 침체됐다. 그리고 하방 변동성 지표는 계속해서 고점대가 낮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중이고, 상방 변동성 지표는 아직도 21일 날 뒤통수를 한 대 맞았지만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은 글로벌 옵션 지수가 2020년 3분기 이래 파란색 선으로 다가가지를 못해요. 만약에 다가가는 변동성을 만들었다? 그러면 다른 한머니로부터 그 포지션이 강제 청산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무모한 짓을 진행하지를 않죠. 그래서 1월 21일 날, 여기가 이제 화면에 제대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파란색 선이 여기 있으면 이 옵션 지수가 2020년 03월 1에 처음으로 파란선에 매우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은 하게 됐지만 다가서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3분기 수준을 넘어서 파란선에 다가갔다는 것은 과매도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왜 과매도라고 말하냐면, 다음 자료를 좀 이제 보게 되면 미국의 실업률이에요. 옵션 지수가 파란선을 넘어섰었던 2020년 03월
03월에 여기고 미국은 4월에 이제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됐죠. 미국의 실업률이 14.7%까지 급등하는 현상을 야기했을 때 글로벌 옵션 지수가 파란 선을 넘어서게 됐어요. 2020년 7, 8, 9 3분기죠. 3분기에는 미국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의 성과를 만들게 되게 되면서 현재까지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2021년 12월에는 드디어 3.9%까지 실업률이 낮아지게 됐어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실업률이 3.5% 수준이었었고 지금은 3.9%까지 와 있죠. 즉 또한 미국 다음으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부를 일궈놓은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실업률도 이와 같이 꾸준히 하락세, 개선세가 진행되어져 왔죠. 즉 옵션 지수가 2020년 3월에 파란 선을 넘어섰다. 그 시기를 보게 되면 이때의 실업률과 지금의 실업률은 아까 자료에서 봤었죠. 여기와 여기에요. 이 말이 되지가 않는 거죠. 옵션 지수가 파란 선으로 매우 근접했다는 것 자체부터도 말이 되지 않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다음 자료를 좀 이제 보게 되면 미국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미국의 기업이익이에요. 여기에 이제 미국의 기업이익이 2021년 2분기와 3분기에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넘어섰어요. 미국이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들의 이익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넘어섰어요. 다시 옵션 지수로 되돌아가게 되면 이때의 기업이익을 훨씬 넘어섰는데 얘가 왜 지금 파란선으로 넘어갑니까? 구라치지 말고 장난치지 마라. 네 과매도라는 거 빵이다. 요즘은 누구나 다 6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너네가 돈 들여서 만드는 과도한 하방 변동성, 뉴스에다 대고 유명한 애들 다 떠벌리게 만들어서 공포 심리를 조장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시절에는 누구나 다 이와 같이 어렵지 않게 몇 분만 투입하게 되면 니네가 감추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단다. 너 지금 하방 변동성 더 만들고 싶지 만들어봐. 네 포지션 뽕 빨란다. 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감히 내뱉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왜 여기서 이제 옵션 지수만을 바탕으로 과매도라고 판단 내리기는 문제가 있죠. 물론 이제 미국의 기업이익도 받고 실업률도 보게 됐지만 좀 더 뭔가 좀 직접적으로 와닿는 직관적인 자료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공개방송에서 매우 오픈하기가 싫은 자료예요. 왜냐? 갖다 베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미국의 금융시장을 비롯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금 난리인데 왜 과매도라고 자꾸 말하느냐?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검정선이 미국의 주가지수예요. 주가지수. 그리고 여기에 빨간 선이 미국의 주택가격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빨간색 선이 상승하는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개선세가 진행되던 기간에 실물경제 개선세가 나타나게 되니 주가지수가 같이 상승을 하게 돼요. 여기에도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화랑세니 실물경기 개선세에 따라서 주가지수가 상승해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여기에 검정선의 주가지수의 수명주기가 여기 태동기서부터 쇠퇴기까지 상승을 하게 됐고 여기에 상승생애가 종결됐어요. 상승생애가 종결되게 되면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밑에 있는 태동기를 귀향하는 윤회 과정이 진행돼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은 침체세가 진행이 되게 되죠. 근데 다 지우고 다시 보게 되면 하락세가 진행되는 주가지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개선세가 나타나게 되면 하락세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다소 매우 둔화됐지만 상승세가 주식시장에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돼요.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얘기예요. 미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은 중공과 달리 미국은 부동산 부문이에요. 부동산 부분의 개선세가 진행되는 기간이라면 당연히 실물 경제 개선세가 진행되게 되고 주가지수는 수명주기에서 침체주기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현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동안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부동산 수명주기가 2차 상승생애가 시작됐다는 것을 살펴봐 왔고,
빨간색 선 부동산 경기의 개선세가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게 돼요? 주식시장은 이에 연동돼서 상방의 방향성을 더 갈 수뿐이 없게 돼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이 조정이 나타나는 것은요,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알지는 모르겠는데 미 연준이 테이퍼링이라는 것을 종료를 하게 되고, 테이퍼링이라는 것을 종료를 하게 되고, 기준금리를 지금 연달아서 올리게 되고, 2020년 연말에는 또 양적 긴축이라는 것을 의미를 알지는 모르겠지만,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하게 되면, 얘네들이 진행하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됩니까? 주식시장에 당연히 약세를 나타나게 되지. 이와 같은 주장을 아무런 상식적인 생각 없이 여기서 외국에서 보도를 하게 되니까 그냥 가져다 날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4% 미만인데 지금서부터 100번을 기준금리를 올해 100번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 4% 미만이 되지를 못하는 수준이다. 100번을 인상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약세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3번을 올리던 5번을 올리던 뭐 1000만 번을 올리던 간에 미국의 부동산 경기의 개선세에 침체세를 만드는 수준까지, 과도한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의 실물 경제의 개선세가 진행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왜 코로나19 감염 확산 때 미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매우 단기간에 실물 경제 개선세를 만들어냈었던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 파월 의장이에요. 누구보다도 경제지표의 분석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고 정책이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수정 보완을 해오고 있는 그예요. 그가 왜 갑자기 테이퍼링, 기준금리 인상 이와 같은 것들을 진행하게 된 것인지 요거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오게 되면 방송이 강제로 종료가 되게 됐지만 이 녹화 버전이 나가야 되니까 다시 진행을 할게요. 이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 양적 긴축을 진행하는 이유. 이제 특이한 점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수개월 동안 참여해 주신 분은 경험했죠. 국가정책에 관련된 내용이나 뭔가 중요한 내용을 하게 되면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오늘 또 매우 중요한 이야기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우연히 반복되게 되면 그것도 어떤 조건 속에서 반복되게 되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또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본 내용으로 돌아오게 되면 미 연준이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하는 이유는 실물 경제가 앞서서 기업이익 봤다시피 코로나19 발생 수준을 넘어서게 됐어요. 즉 실물 경기가 잘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물가가 무리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얘의 실물 경제의 개선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물 경제의 개선세의 호경기 기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실물 경제의 개선세를 침체시키고 주식시장을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정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실물 경제의 개선세의 호순환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정책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금융지표를 보던 경제지표를 보던 지금 금융시장의 하방 변동성 수준은 완전한 과매도 조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